만약 여러분이 이 6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하고 있다면 백만장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6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도 누구나 백만장자나 억만장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6가지를 미친 듯이 하는 사람, 그중 한 가지라도 하는 사람이 부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출근을 합니다. 매일 하기 싫은 마음과 싸워가면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 당장 경제적으로 힘이 드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게으른 본인과 매일 싸워나가며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본인을 채찍질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출근을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뭔가가 본인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중요한 점은 뒤에 공통점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파엘 베제아그는 억만장자들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두고 매우 놀라워했고 이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공통점은 6가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6가지를 들으면 너무 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뻔한 것이 억만장자들의 비결입니다. 이 유튜브는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잠시 뇌과학자인 조 디스펜자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자아인 습관을 깨는 것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자아를 다시 생성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감정이 되고 더 이상 과거의 같은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명확한 의도와 높아진 감정과 결합할 때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에너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뇌 화학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음식을 보면 침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뇌는 과거에 형성된 것을 받아들여 굳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뇌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사물을 보고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는데 그것이 안 좋은 기억이라면 그 사람의 뇌에서는 그 사물과 그 기억을 하나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조 디스펜자가 말하는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서 뇌의 활동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억만장자들의 공통점 6가지에 있습니다. 그 6가지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바로 습관입니다. 억만장자들의 습관은 이렇습니다. 한번 본인의 습관과 공통점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공통점이 있다면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첫 번째 공통습관, 일찍 일어나기. 일찍 일어나는 것은 성공한 기업인들의 가장 흔한 습관입니다. 그들은 평균적으로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왜 중요한 걸까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같은 시간을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찍 일어나는 것의 장점을 들으시면 생각이 바뀌실지 모릅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 이른 시간에는 원시적인 기운 같은 것이 감돌아서 주변의 에너지 흐름이 자신 쪽으로 훨씬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 디스펜자의 명상법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 조용히 생각에 잠길 시간, 방해받지 않고 일할 시간이 생깁니다. 이 시간 동안 극도의 생산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그날 하루를 활기차게 움직이는 추진력이 되고 원기를 더 북돋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요? 파산 직전 호주 장난감 회사를 성공시킨 슈퍼리치인 매니 수툴은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이른 아침에 약속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는 한 친구가 새벽 5시 30분에 서킷 트레이닝을 가자고 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매우 힘들었지만 2, 3주 지나니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깨기 시작했고 이후 이를 습관으로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그것은 출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을 위한 시간을 위해서입니까? 두 번째 습관, 건강 유지. 호주의 헝그리잭스 프랜차이즈로 슈퍼리치가 된 잭 코이는 건강을 잃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당신이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거든요. 명상이나 신체 단련 같은 기술을 생활에 포함시켜서 심신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80세가 넘은 억만장자들도 매일 혹은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달리기를 하거나 헬스클럽에 다닙니다. 브라질 은행 슈퍼리치 리리오 파리소토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번씩 1시간 30분 동안 런닝머신을 달리며 1000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출장 중일 때는 돌아와서 못한 운동을 보충합니다. 영국 최고의 금융 서비스 기업인 하그브리스 랜스다운의 피터 하그브리스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뒤얽혀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면 그게 골마터지도록 놔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달리기를 하세요. 저는 머릿속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8에서 10km쯤 달립니다. 저는 낮 동안 뇌를 혹사하면 몸의 균형이 깨진다고 생각해요. 뇌만 열심히 움직이고 몸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때 운동을 해서 몸도 혹사시키면 몸과 마음이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더 깨어있는 느낌이 들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당장 운동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세 번째 습관, 독서. 억만장자들은 운동과 더불어 독서에 규칙적으로 시간을 쏟습니다. 거의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이 날마다 꾸준히 하는 습관으로 독서를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억만장자들은 무엇을 읽을까요? 많은 억만장자들이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리뷰, 포춘, 타임, 뉴스위크 같은 경제 잡지를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억만장자들은 재계 안팎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린 이들의 정기를 열심히 읽습니다. 때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에 관한 책을 읽기도 합니다. 브라질 슈퍼리치 리리오 파리소토는 사업가의 자서전이란 자서전은 전부 다 읽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이 어떻게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벌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의 전기를 읽는 것은 간접 경험의 끝판왕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습관, 사색. 억만장자들은 낮에 시간을 내서 혼자 생각에 잠깁니다.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스포츠 같은 활동에 열중하면서 사색에 빠집니다. 그는 아침 루틴을 하면서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시간을 들여 여러 가지 일을 사색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각이 정리돼 상황이 명확하게 보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 규칙적인 일과. 억만장자들의 아침 일과는 마치 종교처럼 지킨다고 합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모자를 쓰고 이어폰을 끼우고 산책을 나가서 30-40분 정도 걷고 난 뒤에는 30-40분 정도 샤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눈길을 끄는 책을 골라 30-40분 동안 책을 읽습니다. 그 뒤 30-40분 동안 음악실에서 음악을 듣다가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고 출근한다고 합니다. 룰루레몬의 창시자이자 슈퍼리치인 캐나다의 칩 윌슨은 5시 30분에 일어나서 6시 30분까지 신문을 읽고 계단 오르기나 하이킹,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고 8시 30분쯤에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카푸치노 2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어떤 억만장자의 루틴은 이보다 간단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대개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책을 읽고 혼자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라파엘은 책에서 하루 중 언제 이런 활동을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라고 합니다. 루틴은 억지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을 스스로 잘 관찰해 보면 이미 우리는 어떤 루틴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루틴에 새로운 것을 하나씩 추가하거나 대체하는 형태로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출근을 위해서였다면 그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사색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는 시간을 추가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3달 후에 스스로도 놀라운 변화에 감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섯 번째 습관, 규율. 억만장자들은 규율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들도 때로는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과의 차이는 이럴 때 느슨해지는 것을 억만장자들은 본인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애를 씁니다. 폴란드의 슈퍼리치 미하일 솔로포프는 날마다 제 안에 있는 게으름뱅이를 설득해야 하는데 그 게으름뱅이는 계속 이렇게 투덜댑니다. 오늘은 너무 늦게 일어난 것 같아. 바빠서 시간이 없어. 몸이 좋지 않아. 하지만 저는 그런 자신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돼. 너 자신을 속이지 마. 넌 그냥 게으름을 피우려는 것뿐이야. 그리고 운동을 하러 갑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결단력에 대해 배웠습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6가지 중 본인과 맞는 습관이 있으셨나요? 그 습관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습관인가요? 아니면 그 습관이 장기적인 목표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것인가요? 억만장자들의 6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제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이 성공을 갈망하고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될 것입니다. 월 10억,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백만장자 위에 있는 억만장자들은 항상 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본인의 성공의 원인 중 하나로 꼽습니다. 그들은 이 습관을 통해서 빠르게 행동하는 법을 터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행동해야 할 방법을 몰라서 못하거나 하더라도 빠르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억만장자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억만장자가 되기 전 궁핍할 때조차도 어떻게든 실행하고 만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억만장자들의 딱 한 가지는 바로 실행입니다. 일단 실행을 하면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은 재미있기도 하면서 어렵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상황은 빠르게 지나가고 어려움이 왔을 때 끈기를 계속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전환인데 생각의 전환을 위해서 남이 한 것을 모방하고 따라해 봄으로써 새로운 걸 다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 재미를 느끼면서 끈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완성이 될 것이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받아 더 완벽하게 마무리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하일 솔로포프는 일단 뭔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돈을 벌 기회라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헤드 알트라들은 왜 하지 않았는지 변명하기보다는 그냥 무엇이라도 하라고 권합니다. 책에서는 행동은 간단하다. 위대한 철학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간단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팀 드레이퍼는 한 가지 목표를 정하고 그걸 추구하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1억을 버는 목표를 가졌다고 한다면 1억을 벌기 위한 작은 목표들을 정하고 그걸 하나씩 추구해야 성취감을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뭔가 준비한 아이템이 있다면 그것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나 SNS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겁니다. 그럼 홈페이지 구축이 작은 목표 중 하나가 되겠죠. 일단 홈페이지 하나만 목표로 잡고 가는 거죠. 저는 홈페이지를 만든 적도 한 번도 없었으나 제가 컨설팅 해준 사업이 시작하면서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홈페이지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일주일 동안 홈페이지만 매달렸습니다. 포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 길은 진짜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왜 이 짓까지 하고 있지? 그냥 단순히 컨설팅만 해준 것뿐인데 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목표를 못 이루고 과거의 내가 내 미래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점점 쉬워지고 재미있어지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스칸디나비아의 호텔왕 페터 스토달레는 딸기 철학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12살 때 동네 시장에서 딸기를 팔았는데 시장에는 경쟁자가 훨씬 좋은 장비들을 동원하여 팔고 있었습니다. 스토달레는 어머니께 받은 둥근 테이블 하나가 고작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경쟁자들의 큰 가판대들을 부러워했고 그들은 딸기 외에 다른 과일들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본인의 가판대가 너무 초라하다고 불평하였는데 아버지가 놀라운 말을 해줍니다. 페터, 하나 가르쳐 줄 게 있다. 네게 있는 딸기를 팔아라. 딸기는 네가 팔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니까.
그날 스토달레는 아버지의 말씀을 깊게 새기고서는 다음 날부터 본인이 가진 상품인 딸기를 잘 팔기 위해서 훨씬 더 정진했습니다. 결국 지역신문에서 노르웨이 최고의 딸기 판매상이라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이후부터 그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딸기를 4배, 5배 많이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스토달렌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만약 4개 호텔이 있다면, 그 쇼핑센터가 있다면, 그 차가 있다면, 그만큼 많은 돈이 있다면 같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가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가진 것에 집중해서 그걸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가진 것이 있는데도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했던 저 스스로를 깨닫게 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제가 가진 것을 잘 모르지만 제가 만든 것이 있어 그것에 집중하고자 하니 머릿속에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해. 아, 그것도 해야 하나?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가득 차 있던 머리가 한 곳으로 모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책에서는 사업을 할 때는 완벽해지는 것보다 빠른 게 더 유리하다. 완벽해지라고 노력하다 보면 행동이 굼떠진다. 억만장자가 되려면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이를 가지기에 완벽한 순간 따위는 없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적당한 때를 기다리지 마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실행은 신속히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할 수 있다면 먼저 해야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딜립 샹비도 말했습니다. 억만장자들은 속도는 언제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신속한 행동은 대부분의 억만장자들이 지닌 자질입니다. 라파엘 베지아그가 인터뷰한 많은 억만장자들은 일단 행동하고 생각은 나중에 하라는 좌우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기개발 서적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결단을 쓴 롬무어입니다. 롬무어는 결단에서 일단 시작하라를 전 페이지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억만장자들이 가진 이 자질이 롬무어가 말한 것과 딱 일치합니다. 한편 칩 윌스는 이 신속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0년 후에 죽을지는 중요하지 않다. 매일매일 그리고 매 초를 딱 하루만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 따분한 사람이나 불평하는 사람, 훌륭한 인생을 일구지 못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은 하나뿐이다. 4만 일이 지나면 어차피 우리는 죽는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책은 소개합니다. 결정에는 2가지가 있는데 세상에는 돌이킬 수 있는 결정과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있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은 빨리 내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4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빨리 내릴 수 있는 결정이고 잘못된 결정이라도 나만 참으면 된다. 그런데 사람을 해고하거나 관계를 끊는 것 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많은 숙고를 한다고 억만장자 중 한 명인 딜립 샹비는 말했습니다. 억만장자 시크릿을 다시 보면서 아 맞아 그랬었지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희일비하고 있는지 참 깨닫는 게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뭔가 풀리지 않을 때는 독서에 더 심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유는 이렇게 영감을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감은 저에겐 아주 잘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유튜브를 보신 후 생각해 보셨던 일을 일단은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일주일 뒤에 성장한 자신을 보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